매년 빠짐없이 종합검진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회사에서 지원해 주기도 하고 가족들이 걱정해서 챙겨주기도 하죠. 당연한 일처럼 받아온 그 건강검진이 사실은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승재입니다. 30년 넘게 대학병원 내과에서 교수와 진료부장으로 일해왔고 지금까지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한 가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건강검진은 분명 필요하지만 무조건 많이 받는 것보다 나에게 맞는 것을 적절히 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씨, 67세 여성입니다. 늘 성실하게 종합검진을 받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MRI에서 뇌에 아주 미세한 백질 변화가 관찰되었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나이 들며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었고 치료가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들은 순간부터 김 씨는 혹시 나 치매 오는 건 아닐까? 뇌졸중이 오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이후 불안과 우울에 시달리며 약을 복용하게 되었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받은 검진이 오히려 그녀의 삶의 질과 정신 건강을 무너뜨린 겁니다. 이런 일이 드문 경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쁜 게 아니라 그 결과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불안이 실제 건강을 위협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흔합니다. 여러분, 건강검진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당신의 건강을 위한 걸까요? 아니면 병원의 수익을 위한 걸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종합병원과 검진센터에서는 고가의 MRI, PET-CT, 심장 초음파 같은 항목을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아무런 증상이 없는 사람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 검사들이 정말로 당신에게 필요한지는 묻지 않은 채 말이죠. 불필요한 검사는 종종 의미 없는 이상 소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한 줄의 결과는 또 다른 검사를 낳고 그 검사는 불안과 비용, 심리적 스트레스로 이어집니다. 결국 아무 병도 없던 사람이 병원에 더 자주 오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 영상을 통해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이 검사가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 그 질문을 스스로 던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 시간 동안 저는 30년 의사 생활에서 얻은 경험과 국내외 최신 의학 데이터를 바탕으로 꼭 필요한 검사 2가지와 많은 사람이 받고 있지만 사실은 불필요한 검사 3가지를 하나씩 짚어드릴 겁니다. 이 영상만 집중해서 보셔도 수백만 원의 검사비와 불필요한 걱정, 그리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팁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건강은 병원에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당신의 노년을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건강검진의 진짜 진실, 지금부터 함께 들여다보시죠. 그 전에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와 신중한 선택의 기회를 전할 수 있게 합니다. 또 주변에 건강검진을 매년 받는 가족이나 지인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분들의 건강과 지갑을 지키는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장기 중에서 가장 조용히 병이 자라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대장입니다. 대장은 말 그대로 몸속 깊숙이 숨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겉으로는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속이 아프지도 않고 소화도 잘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꽤 진행된 후에야 병원을 찾게 되죠. 대장암이 무서운 이유는 증상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증상 기간에 이미 암은 상당히 자라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대장 내시경 하나로 아주 쉽게 조용한 암의 씨앗을 찾아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제가 수많은 환자에게 대장 내시경을 권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실제로 대장암은 조기 발견 시 완치율이 90%를 넘습니다. 그리고 대장암의 전조 단계인 용종은 암으로 발전하기까지 보통 5년에서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 기간 동안 정기적인 내시경만 잘 받아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의 환자 중 박영수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71세에 처음으로 대장 내시경을 받으셨습니다. 아무런 증상이 없었고 건강에도 자신이 있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사에서 1.5cm 크기의 용종이 발견됐고 조직 검사 결과 초기 암세포가
이미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제거했고 추가적인 치료 없이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정기검진을 꾸준히 받으며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저 자신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는 60세부터 5년마다 대장 내시경을 받아왔고 75세 때 작은 용종이 발견돼 제거한 경험이 있습니다. 의사라고 해서 건강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검진이 필요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챙기는 것. 그것이 곧 건강관리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검사는 언제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할까요? 대한소아기내시경학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50세부터 대장 내시경을 시작하고 이상이 없다면 5년마다 반복, 만약 용종이 발견되었다면 크기와 개수에 따라 13년 간격으로 추적 검사, 75세 이후에도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면 검사를 권장, 80세 이상은 의사와 상담 후 개인의 건강 상태와 기대 수명을 고려해 결정. 이 기준은 단순한 나이 숫자보다 개인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을 중심으로 접근하라는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국립암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대장 내시경은 대장암 사망률을 6,070%나 낮춰줍니다. 이 수치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강관리 중 가장 효율적인 선택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물론 대장 내시경도 완벽한 검사는 아닙니다.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고 준비 과정이 번거롭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검사로 내 몸에 숨어있는 위험을 찾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는 어떤 고가의 검진보다도 높습니다. 요즘은 수면 내시경도 보편화되어 있어 과거보다 훨씬 수월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수면 내시경을 선택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특별한 불편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증상이 없을 때 검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환자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아무 문제 없는데 왜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하지만 그 말은 아직 눈에 띄는 징후가 없을 뿐 안심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검사는 늘 증상이 생기기 전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위암 발생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위암은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도 없이 조용히 자랍니다. 속쓰림도 없고 통증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증상이 느껴진 후에야 병원을 찾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병이 많이 진행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런 환자들을 수없이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늘 똑같은 후회를 들었습니다. 선생님, 그때 검사를 받았더라면. 하지만 반대로 정기적인 위내시경 검사를 통해 초기에 발견하고 가볍게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김정혜 씨라는 환자분이 계십니다. 67세에 국가암 검진을 통해 처음 위내시경을 받으셨습니다. 평소에 소화도 잘 되고 속도 편했기에 괜찮겠지 싶었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초기 위암이 발견됐고 내시경 절제술로 암 부위를 제거한 뒤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입원도 짧았고 항암 치료도 필요 없었습니다. 단 한 번의 검사로 생명을 지킨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독 위암 위험이 높습니다. 헬리코박터균 보유율이 높고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화생 같은 전암성 병변도 흔하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증상이 없을 때 이미 위 안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위내시경 검진만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이 됩니다. 저 역시 위내시경을 꾸준히 받아왔습니다. 60대 이후부터는 2년에 한 번씩, 그리고 70세가 넘은 이후로는 1년에 한 번씩 받습니다. 왜냐하면 제 위에서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더 자주, 더 꼼꼼하게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위내시경은 언제부터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할까요? 국가암검진 권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40세부터 위내시경 또는 위장조영술 중 선택, 이상 없으면 2년마다 반복, 위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35세부터 시작,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화생이 있는 경우는 1년 간격으로 검사, 80세 이후는 건강 상태에 따라 주치의와 상담 후 결정. 많은 분들이 검사에 대한 부담을 이야기하십니다. 과거에는 위내시경이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검사였지만 요즘은 대부분 수면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
편안하게 마칠 수 있습니다. 검사 과정보다 중요한 건 그 결과가 생명을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국립암센터 통계에 따르면 위암을 조기에 발견하면 5년 생존율이 95% 이상입니다. 반면 진행된 상태에서는 30% 이하로 떨어집니다. 같은 병이라도 발견 시점에 따라 결과는 극적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위내시경은 또한 식도염, 위염, 위궤양 같은 기타 위장 질환의 진단과 관리에도 효과적입니다. 만성 기침이나 흉통 같은 원인 불명의 증상도 내시경을 통해 정확하게 원인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위암은 통증이 나타날 때는 이미 늦은 병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가족에게도 그리고 여러분께도 검사는 불편하기 전에 받으시라고 권합니다. 지금까지 꼭 받아야 하는 건강검진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대장 내시경. 50세부터 시작해 정기적으로 받으면 대장암을 예방하고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위내시경. 40세부터 2년마다 조기 위암을 찾아낼 수 있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검사입니다. 이 2가지는 불편하더라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삶을 지키는 예방의학의 핵심입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꼭 받아야 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필요하지 않은 검사들에 대해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을 때 많은 분들이 아무 의심 없이 추가하게 되는 검사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심장 초음파입니다. 병원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심장에 이상이 생기면 치명적입니다. 지금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혹시 모르니까라는 마음으로 15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에 달하는 이 검사를 덧붙이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심장 초음파는 매우 유용한 검사입니다. 심장 판막의 상태, 심근 기능, 심장 내 혈전 등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진단이나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 검사가 누구에게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심장 초음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권장됩니다. 흉통이나 호흡 곤란 같은 심장 증상이 있을 때, 심전도에서 이상 소견이 보였을 때, 심장질환 가족력이 있거나 기존 심장질환의 추적이 필요한 경우, 즉 이유가 있을 때, 의학적 필요성이 있을 때 정확하게 써야 하는 검사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아무런 증상도 없는 건강한 노인에게도 정기 검진용으로 너무나 쉽게 권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이 문제입니다. 67세의 정용민 씨는 건강에 특별한 이상이 없던 분입니다. 하지만 고가의 종합검진 패키지에 포함된 심장 초음파를 받으셨고 검사 결과에서 경미한 대동맥 판막 경화라는 문구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정 씨는 깊은 불안에 빠졌습니다. 심장이 나빠졌나? 혹시 수술해야 하나? 그는 운동을 멈췄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으며 결국 병원 여러 곳을 돌며 추가 검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노화에 따라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변화이며 당장 치료가 필요한 상태는 아니다. 즉, 그에게는 검사 자체가 불필요했으며 검사로 인한 불안과 의료비 지출이 오히려 해가 된 셈입니다. 이런 사례는 드물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 의미 없는 소견 하나에 사람들은 너무 쉽게 스스로를 환자로 여기게 됩니다. 심장 초음파는 무증상 성인에게 정기적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미국 심장학회 AHA와 대한심장학회 모두 이 점을 명확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 무증상 노인에게 시행한 심장 초음파에서 실제로 치료 방침이 바뀐 경우는 1%도 되지 않습니다. 이 검사가 그들에게 남긴 건 불안과 경제적 부담뿐이었습니다. 저도 80세에 종합검진을 받았을 때 심장 초음파를 권유받았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증상이 없고 심전도도 정상이었기 때문에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심장 건강을 위해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단, 혈압 당뇨 관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대부분의 사람에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현명한 예방입니다. 나이 들면 머리도 한번 찍어봐야지. 혹시 모르니까 치매나 중풍 미리 발견하는 게 좋잖아. 이런 마음으로 MRI나 MRA 검사를 받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병원에서도 요즘 뇌질환 많으니 한번 받아보시죠라며 수십만 원짜리 검사를 권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검사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잘못 받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MRI는 머릿속 구조를 보는 검사고 MRA는
뇌혈관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물론 중풍, 뇌출혈, 종양이 의심될 때는 정말 중요한 검사입니다. 두통이 심하거나 갑자기 어지럽고 말이 잘 안 나오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생겼다면 즉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런 증상도 없는 사람에게 미리 확인해보자는 이유로 권해지는 경우입니다. 이게 꼭 필요한 검사일까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76세의 이옥순 씨는 건강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가의 프리미엄 검진에 포함된 뇌 MRI를 받으셨고 검사 결과 무증상 뇌동맥류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에 시달리셨고 여행도 운동도 모두 멈추셨습니다. 결국 우울감까지 겪으시게 되었죠. 추가 검사 끝에 알게 된 건 그 동맥류는 작고 위험하지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즉, 검사 자체가 꼭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뇌 MRI나 MRA는 보통 50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 듭니다.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검사도 꽤 오래 걸립니다. 폐쇄된 기계 안에서 30분 이상 움직이지 않고 있어야 하죠. 어르신들께는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부담이 큽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검사에서 별 의미 없는 이상 소견이 너무 자주 나온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 어르신의 약 20%에서 무증상 뇌경색이나 작은 병변이 보이는데요. 이 대부분은 특별한 치료 없이도 지켜보기만 해도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놀라서 불필요한 약을 먹거나 항응고제 같은 위험한 약을 복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무증상 노인에게서 뇌 MRI를 찍어 실제 치료가 필요한 이상이 발견되는 비율은 5% 미만, 그로 인해 치료 계획이 바뀌는 경우는 1%도 안 됩니다. 결국 대부분의 경우엔 걱정만 늘고 건강엔 도움이 안 되는 검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검사는 언제 받아야 할까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합니다. 갑자기 어지럽거나 쓰러진 적이 있다면, 말이 잘 안 나오거나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질 때, 한쪽 손발에 힘이 빠진다거나 감각이 무뎌졌을 때, 두통이 계속되며 평소와 다른 느낌일 때, 이런 뇌신경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뇌 MRI와 MRA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증상도 없고 뇌질환의 위험 요인도 없다면 단지 혹시 모르니까 찍어보자는 이유로 매년 반복하는 것은 시간과 돈, 건강 모두에게 손해일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센터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믿음직스럽게 보이는 검사가 있습니다. 바로 PET 스캔, 흔히 말하는 전신암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몸 전체를 한 번에 스캔해서 암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돈이 좀 들더라도 암을 미리 발견할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이 검사가 지금의 나에게 정말 필요한가? PET 스캔은 암세포가 포도당을 많이 먹는다는 성질을 이용해 몸속의 대사 활동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암의 위치나 진행 정도, 치료 반응을 볼 때 이미 암이 있는 사람에게는 매우 유용한 검사입니다. 문제는 아무 증상도 없는 건강한 사람에게 이 검사를 선별용으로 권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검사가 오히려 불안과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강동수 씨는 73세였습니다. 별다른 증상도 없고 건강에도 문제가 없었지만 혹시나 암이 숨어 있으면 어쩌나 하는 마음으로 100만 원이 넘는 PET 스캔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갑상선 부위에 조금 높은 대사 활동이 관찰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그 부위가 일반 세포보다 활발해 보인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결국 조직 검사까지 받았고 수주간의 불안한 시간 끝에 결과는 양성 결절, 즉 암이 아닌 단순한 혹이었습니다. 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작 몸은 아무 이상 없었는데 그 결과지 한 줄 때문에 한 달 동안 잠도 못 잤습니다. PET 스캔은 정말 비싼 검사입니다. 보통 10만 150만 원 이상이고 건강검진 목적으로는 대부분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PET 스캔은 암 외에도 염증이나 양성세포에도 반응할 수 있어 암이 아닌 것을 암처럼 보이게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위양성 폴스 파저티브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추가 검사, 심리적 스트레스, 의료비 낭비가 생기는 거죠. 게다가 이 검사는 방사선 노출량도 꽤 많습니다. 한 번 받을 때 흉부 엑스레이에 약 7만 100배에 달하는 방사선을 맞게 됩니다. 특히 고령자에게는 이 누적 방사선이 다른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PET 스캔은 언제 필요한 검사일까요? 아래와 같은 경우에만 이 검사는 유용하고 꼭 필요합니다. 이미 암을 진단받았고 전이 여부나 치료 반응을 확인할 때 이유 없는 체중 감소, 발열, 통증 같은 심한 전신 증상이 있을 때, 기존 검사에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이상 소견이 나왔을 때, 알츠하이머나 특정 신경질환의 정밀 진단이 필요할 때, 그 외에 혹시 암일까봐 미리 받아본다는 이유로 건강한 분들이 매년 PET 스캔을 받는 건 의학적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미국 임상종양학회와 대한핵의학회 역시 증상이 없는 사람에게 PET 스캔을 암 조기 진단 목적이나 정기 검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도 PET 스캔에서 우연히 발견된 이상 부위 중 실제로 암으로 밝혀지는 비율은 12%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대부분은 다른 선별검사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등로도 충분히 발견 가능한 경우입니다. 건강검진은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검사만 제대로 받는 것이 진짜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암이 두려워서 검사를 받는다면 그 검사가 오히려 두려움을 더 키우고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가지 검사,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장 초음파입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심장에 이상 증상이 있을 땐 꼭 필요한 검사입니다. 하지만 증상이 없는 분이라면 매년 정기적으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둘째, 뇌 MRI와 MRA입니다. 갑자기 어지럽거나 손발이 마비되거나 말이 안 나오는 증상이 있다면 꼭 받아야죠. 하지만 아무 문제 없는 분들이 매년 혹시 몰라서 받기엔 비용도 크고 불필요한 걱정만 늘 수 있습니다. 셋째, PET 스캔 전신 암 검사입니다. 암을 진단받은 분들에겐 정말 중요한 검사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분들이 매년 이 검사를 받는 건 시간과 돈, 방사선 노출까지 감안할 때 도움보다는 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건강검진은 많이 받는 것보다 나에게 맞는 걸 제대로 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요즘은 검진도 상품처럼 판매되는 시대입니다. 프리미엄, 전신 스캔, 맞춤형 패키지 같은 말에 혹시 나도 모르게 끌려가고 있진 않으셨나요? 건강은 병원에서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생활 습관과 검진의 균형에서 지켜지는 것입니다. 제가 의사로서 30년 넘게 진료실에서 보고 느낀 건 단 하나입니다. 검사는 조기 발견을 위한 도구일 뿐 그 자체가 건강을 보장해 주진 않습니다. 너무 많은 검사는 오히려 걱정, 약, 의료비, 삶의 질 저하라는 결과를 남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은 이미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현명한 한 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고 정말 필요한 정보가 더 멀리 전달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선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